안녕하세요. 2022년 하반기 증시 및 산업 전망 진행을 맡은 유상훈입니다. 금일은 은행 업종을 준비했는데요. 은행 업종은 금리 인상 수혜주로 주식시장이 부진한 상황에서는 방어주로 부각받고 있는데요. 금일 은행 업종 하반기 전망을 위해 이분을 모셨습니다. 정직과 신뢰의 이미지로 이분은 딱 금융과 잘 어울리는 분인 것 같습니다. 냉철하게 하반기 은행업종 전망을 위해 김현기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정직과 신뢰 이미지 이런 말씀 종종 들으시죠? 네, 종종 듣곤 합니다. 네. 저는 이제 하이투자증권에서 리서치 본부에 소속되어 있고 이제 은행 담당자입니다. 네, 먼저 은행 업종은 투자자분들이 쉽게 매수하기는 좀 어려운 업종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담당 애널리스트로서 은행 업종은 어떤 타이밍에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좋은지 좀 말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은행주 하면은 이제 금리 인상의 수혜주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조금 아시는 것과는 이제 주가 투자 타이밍에 있어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리가 본격적으로 올리는 상황에서는 이제 조금 모멘텀이 점점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실 가장 투자하기 편한 구간은 더 이상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구간부터 주가의 상승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금리 인상 사이클보다는 빠르게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한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상반기 은행업종 주가 흐름에 대한 리뷰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은행주 같은 경우에 상반기 중에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 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시더라도 금융업 내에서는 보험주가 가장 아웃퍼폼 한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은행업 지수 안에는 카카오뱅크가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30% 정도 하락한 카카오뱅크를 제외하고 보신다면은 사실은 은행주가 가장 업종 내에서 아웃퍼폼 했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이렇게 주가 상승이 있은 만큼 은행주의 PBR 지표도 작년 말 대비로는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은행업종 주가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반기 주가 흐름 자체는 이제 양호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이 모멘텀이 조금씩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은 2.5%까지, 보통은 이제 2.25%까지 올릴 것이다라고 좀 보시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기준금리가 1.75%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인상할 횟수는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은 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보다는 은행주 주가는 조금 더 이제 빠르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음영된 부분을 보시면은 이 은행주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부분부터 이제 고점을 형성하는 부분까지를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보시면은 이 구간 후에도 기준금리는 몇 차례 더 인상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기준금리 인상 이 모멘텀 자체는 점점 둔화된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는 2, 3회 정도밖에 인상 횟수가 남지 않았다라고 보면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이제 감안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적인 측면에서 보시면은 신규 예대금리차 추이를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은행의 이제 신규 예대금리차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리보다 이제 예적금 금리가 나중에 후행적으로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은행의 스프레드 자체는 후행적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에서 보실 수도 있는데 2010년에서 11년도 이때 스프레드가 감소할 때 보시면은 저축성 수신금리가 상승하면서 스프레드가 축소되신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가장 최근 사이클인 17년도, 18년도 이때를 보셔도 후행적으로 저축성 수신금리가 상승하면서 이 마진 자체가 축소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대출 성장에 있어서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가계의 월별 이자 부담 자체는 정고점 수준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최근 이제 5월, 6월 데이터 자체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대출 잔액 자체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은 사실 기준금리가 최근에 몇 차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가계의 이자 부담은
정고점보다 훨씬 더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가계대출 수요 서베이를 보시더라도 이 대출 수요에 대한 부분은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뭔가 새로운 투자를 하시기에는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은행 업종의 탑픽 그리고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은행주 내에서 탑픽은 신한지주를 먼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업종 내에서 이제 이익 성장률이 가장 높고, 두 번째는 이제 경쟁사인 KB금융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주 친화 정책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업종 내 이익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는 이제 순이익이 4.9조 원 정도를 이제 달성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이익이 잘 날 수 있었던 이유는 대부분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 작년에 반영이 됐습니다. 사적 화해 비용이 이제 21년도에 대부분 반영이 되었고, 올해는 또 신한금융투자 사옥 매각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작용을 해서 올해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4%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업종 내에서 KB금융과 항상 이제 PBR을 비교를 당하는데, 최근 이 밸류에이션 갭 자체가 상당히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벌어졌던 이유는 이제 작년부터 발생한 비용적인 측면인 거고,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해소되었기 때문에 1등 KB금융과 신한지주 간의 이 밸류에이션 갭 자체가 다시 축소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을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은행주들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더 이상 현금 배당만 보실 게 아니라 전체적인 총주주 환원율을 보셔야 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에서 보셨을 때 지금 신한주주가 이런 주주 친화 정책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 내에서 이제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네, 다음으로는 기업은행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은행업 자체는 이 이익 자체는 계속 개선이 되겠지만, 사실 차주의 이자 부담 증가로 인해서 대출 성장은 크게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좀 더 외생적인 요인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 요인이 기업은행의 이제 초저금리 대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소상공인 대상으로 초저금리 대출이 진행이 되었고, 이 부분이 이제 3년 만기이기 때문에 올해 22년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인 금리로 이제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업은행의 순이익이 2.4조였는데, 이런 초저금리 대출 리프라이싱 영향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 최소 2천억 원 이상은 이제 이익에 애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지금 업종 내에서 PBR 0.3배로 상당히 이제 낮은 수준이고, 이익 자체도 개선될 수 있는 기업은행을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중은행과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주가 흐름은 비슷하게 움직일까요? 저는 전통적인 은행과 인터넷 전문 은행과의 주가 흐름은 조금 차별화될 것이라고 보고 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최근에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지표 자체가 전통 은행과는 이제 조금 다른 지표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장기물 금리에 대한 할인율을 조금 더 영향이 많이 받는다라고 보고 있고, 반면에 전통적인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제 이익 개선 사이클이 조금 더 큰 영향을 네,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이 예대금리차 도입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이 연구원님께서는 이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 전망에 대한 부분과 도입 시 이 은행 업종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현 정부 들어서는 이제 좀 더 공시적인 측면을 투명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는 이제 도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은행들이 대출을 할 때 기준금리로 삼는 금리가 있고, 여기에 추가로 해서 가상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상금리 자체를 이제 공시를 하게 된다면은 은행 간에 이제 마진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너무 높은 대출 금리를 받는다라는 여론의 비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의식한다면은 은행들의 마진 자체는 조금 더
축소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2년 하반기 증시 및 산업 전망, 은행업종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반기 은행업종 전망에 대해서 쉽고 깊이 있는 의견을 말씀해 주신 김영기 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섹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